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해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초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칭. 자, 해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내용 부분을 가지고 해외 선물에 접목시키는 부분이지, 어떻게 이 부분 하나, 이 해칭이라는 내용을 배워서 저희가 뭐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해칭을 응용해서 해외 선물 거래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선물의 매매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매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본 상식, 이 해칭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특히나 뭐 경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칭. 그리고 아마 증권사에서 나오는 뭐 보고서들을 보면은 아마 해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 대부분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해칭에 대한 간략한 뭐 그냥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해칭이 정말 뭐고, 왜 해칭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해칭이 어떤 이익이 있으며 또 해칭에 필요한 조건들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희가 그럼 왜 이걸 배워야 될까요? 뭐 사실 이거 배운다고 해외선물 거래에 이거 모른다고 해외선물 거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거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배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해외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해칭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칭이란 뭘 의미할까요? 자, 해칭은 단순하게 그냥 현물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적어 드릴게요. 해칭. 제가 지금 방금 뭐 여러 가지 말했는데 아마 쟤 뭔 말하는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다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이런 건 적어서 해야겠죠. 자, 현물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쉽게. 해칭, 현물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자, 그럼 현물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현물거래란 뭡니까? 현물거래는 말 그대로 현물입니다. 현물. 뭐 우리 무역, 나라 간의 무역도 하죠. 뭐 내가 뭐 어떤 기업이 수출을 한다라든지 혹은 수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무역, 이것 역시 현물거래입니다. 또 간단한 예로 현물거래가 뭐가 있을까요? 현물거래의 예. 네? 내가 당장 밖에 나가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나가서, 세븐일레븐 언급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편의점 나가서 내가 뭐 물이라도 한 컵 사고 싶어요. 가서 물을 1,000원 주고 삽니다. 생수를 1,000원 주고 사요. 자, 생수를 1,000원 주고 샀습니다. 나는 물건에 대한 값으로 1,000원이다라는 가격을 지불했어요. 맞나요? 자, 이것 역시 현물거래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냥 무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물거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환율 역시 현물거래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뭐 FX 마진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X 마진이 뭡니까? FX 마진 콜이 뭐예요? 자, 환율의 차익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노리는 것이 바로 FX 마진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가끔 달러 거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의 3분 달러 동향이라는 강의 동영상 매일마다 올려드리는데요. 자, 달러를 저점에서 사서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FX 마진이죠. 또한 뭐 유로나 달러의 환차익, 원화나 일본 엔화의 환차익, 이런 환율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얻는 것이 바로 FX 마진이죠. 환율. 세 번째,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자, 현물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채권이라는 것은요, 흔히 여러분 채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채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가채가 있을 때 국채가 있습니다. 자, 채권은 이게 두 가지인데 채권의 장점은 뭡니까? 미래의 가치를 내가 지금 현재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도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만약에 미래의 가치가 뭐 달러라고 봅시다. 미래의 가치가 1000달러인 채권을 2년 만기에 1000달러가 되는 이 채권을 현재 가격에 900달러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율이긴 한데, 자, 900달러의 2년 만기, 그러니까 1000달러, 2년 뒤에 1000달러가 되는 이 채권을 현재 900달러라는 디스카운티드 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동일합니다. 자, 역시나 기업체 역시 국가채가 이런 방식으로 이용되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단기성, 그리고 국채는 장기성으로 이어지는데요. 국가채는 아무래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채권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의 채권은 좀 더 그 롱 포지션, 좀 장기적인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경우 많고요. 사업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높은 대신에 단기성, 그리고 위험도가 조금 높죠. 사업체도 역시 동일합니다. 뭐 1년 1000달러가 되는 1000달러의 그 채권을 단기성 CD로 봤을 때 6개월 만기, CD는 3개월 만기군요. 3개월 만기로 해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900달러의 디스카운티드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미래의 가치를 내가 낮은 가격에 지금 사는 거죠. 즉 내가 필요한 자금을, 기업이 혹은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내가 미리 빌려줌으로써 나중에 이자를 돌려받는 거죠. 채권은 그래서 한마디로 필요한 돈 그냥 충당하는 거. 우리 뭐 알잖아요. 유상증자, 뭐 채권이라든지 CB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알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자, 현물거래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에너지, 뭐 이것도 무역 안에 들은 거니까 이거지만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개념 등등등 있지만, 현물거래는 이렇게 특히 여기도 있겠네요. 주식도 현물거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지금 현재의 기업의 가치를 얼마만큼의 가격을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주식 역시 현물거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틀에 있는 현물거래, 크게 큰 틀에 있는 현물거래들을 해칭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칭이라는 건 알았는데 해칭을 그럼 왜 할까요? 해칭을 왜 하나요? 지금 해칭을 왜 하는지는 알려드렸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현물 거래를 하는데 손해가 발생을 하느냐? 자,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이 선도거래, 선물거래라는 부분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해칭의 조건에서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칭의 조건. 자, 해칭의 조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물 거래와 파생 상품이 필요합니다. 파생 상품이란 건 뭘 의미합니까? 선물, 옵션, 그리고 스왑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돼요. 현물 거래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물 거래에 따른 파생 상품 거래가 동일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동일해야 된다.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반대 포지션. 즉 현물 가격이 매수면은 선물 가격은 매도여야 되고요. 현물 가격과 항상 반대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만기날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건. 자, 여러분들 뭐 지금 해칭에 대해서 방금 처음 들으신 분들 이거 무슨 뭔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더욱 더 자세한 설명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해칭이라는 것은 현물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자, 그 리스크,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칭 위해서는 꼭 현물 거래와 파생 상품,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물 거래와 파생 상품,
즉 선물 거래가 필요하다.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칭이라는 것은 현물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칭의 조건에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한 가지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가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충족되어야 해칭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그냥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무역할 거 아니잖아요. FX 마진 하신다면 좀 더 마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1대1로 뭐 물어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더욱 자세한 디테일한 그 해칭에 대한 방법, FX 마진에 대한 그 강의 자료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 여길 통해서 왜 우리가 해칭이라는 것을 하고 왜 현물 거래를 할 때, 현물을 거래할 때 왜 거기서 위험이 발생하는지, 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의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거래. 선도 거래라는 건 뭔 의미합니까? 바로 선도 거래라는 건 양자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거래를 이행할 시점 그리고 가격을 미리 지정한 다음 거래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를 이행할 시점 가격을 미리 지정하는 거래, 일종의 지정하는 약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선도 거래, 양자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이 거래의 특징은 거래를 이행할 시점, 그리고 그러니까 날짜, 그리고 가격을 미리 지정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물 거래에 보면은 옥수수 거래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자, 농축산물 아마 여기 들어가셨어요. 종목 중에 그 농축산물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콘이 있어요. 콘이 한국어로 뭘 의미하죠? 옥수수를 의미합니다. 자,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옥수수를 굳이 거래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애시당초에 농축산물이 선물 거래에 들어가 있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 거래는 어떻게 보면은 옥수수 거래를 통해서 이 선물 거래가 처음 파생됐습니다. 옥수수를 거래하다가 이 선물 거래가 생긴 거예요. 흥미롭죠? 그것도 저번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옥수수를 거래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옥수수 거래는 누가 합니까? 이 양자 간의 거래라고 했습니다. 옥수수를 누가 거래합니까? 이 두 명의 인물은 누굽니까? 첫 번째는 농부가 되겠죠. 농부가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뭐 우리가 마지막 최종 소비자로서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랍니다. 뭐 할인마트나 마트 가가지고 뭐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옥수수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1차적인 거래는 농부와 그리고 누구의 사이에서 진행되죠? 바로 도매상. 뭐 도매상이라고 하면 뭐 월마트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코스트코가 될 수도 있고요. 코스트코라고 합시다. 코스트코 아시죠 다들? 코스트코 모르는 분 없으시죠? 코스트코 모르는 분 계신다. 자기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1 한번 눌러보세요. 코스트코 알죠 다? 네? 이렇게 쓰는 거 맞나? 코스트코?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또 이런 거를 그냥 못 지나치는 그런 성격이라. 네, 맞습니다. 네, 코스트코, 농부와 도매상, 코스트코라고 합시다. 코스트코 사이에서 진행되는 거래가 1차적으로 거래되는 거래겠죠. 자,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라 그럴게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거래를 진행하느냐. 그냥 농부가 그냥 도매상 코스트코와 그냥 약속을 잡고
그냥 내가 너네 거 다 살게. 그냥 너희들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뭐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해가지고 나한테 다 팔어. 이렇게 진행할까요? 아니죠. 자, 물론 이 두 명이 계약을 맺습니다. 미리 선 계약을 맺어요. 언제? 씨앗을 뿌리기 전부터 이 도매상과 농부의 계약은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의 계약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어느 시점에 거래할지를 미리 지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짜에 거래를 할지, 그러니까 어느 날짜에 내가 물건을 보내고 너는 어느 날짜에 나한테 대금을 지불할지를 미리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1부쉘이라고, 옥수수의 단위를 1부쉘이라고 합니다. 한 단이라고 그럴게요. 한 단의 가격을 얼마만큼을 책정해가지고 그 가격만큼 나한테 지불해라라는 가격을 미리 지정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옥수수를 추수하는 기간이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한 10월 중순이라고 할게요. 10월 중순. 추수감사절도 10월 중순에 있으니까 10월 중순에 10월 15일날 내가 옥수수를 전부 너한테 넘길 테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가격으로 한 단당 뭐 100불씩 줘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선도거래예요. 내가 거래를 이행할 시점과 가격을 상대방과 미리 지정하는 약속을 의미해요. 자,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이미 10월 15일날 한 단당 100불로 판매하기로 도매상 코스트코와 약속을 합니다. 이게 선도거래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 자, 무슨 말이냐? 자, 농부가 만일 내가 그날 농부가 그때 그날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옥수수를 재배를 했는데 그날 그 해 따라 2017년 이 해에 말도 안 되게 풍년이 든 거예요. 풍년.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옥수수를 엄청나게 생산해 버렸어요. 근데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은 수요가 생산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생산의 법칙 다 아시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농부는 너무나도 풍년이 될 걸 우려하는 거예요. 풍년이 됐을 경우에 내가 옥수수를 팔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줄어들거든요.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 입장에 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2017년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산이 거의 뭐 메뚜기 때 그리고 비도 안 왔어요. 강수량도 적었어요. 막 가뭄도 와요. 그리고 뭐 비 피해도 막 엄청나요. 그리고 그 뭐 또 농축산물에 또 뭐가 해가 되는 게 뭐가 있죠? 곤충들이 와가지고 막 해충들이 다 갉아먹어요. 엄청난 그런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은, 옥수수의 가격은 엄청나게 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코스트코는 일정한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얘네들은 도매상이잖아요. 고객들한테, 우리 마지막 소비자들인 우리들한테 싸게 판매할 것을 얘네들은 약속했는데 말도 안 되게 옥수수 가격이 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싸게 팔아요. 그렇죠. 즉 이렇게 미리 거래 시점에 거래가 이행할 시점과 가격을 미리 지정하는 이런 약속을 하는 행위는 왜 그렇다?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농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풍년일까봐, 도매상 같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흉년일까봐, 그래서 너무 가격이 올라갈까봐, 이 사람은 너무 가격이 내려갈까봐, 네, 이러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요? 사실 우리 한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 당장 내일 우리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있습니까?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100% 예언을 할 수가 없겠죠. 자, 6개월 뒤, 7개월 뒤, 8개월 뒤에 일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미래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제 흥미로운 사실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10월 15일 날 100불에 한 단당 100불에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한쪽은 돈을 잃어요. 한쪽은 돈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흉년이 들었을 경우에, 흉년의 경우에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옥수수의 가격이 올라가죠? 네. 반대로 풍년이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이거 맞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다 1.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2.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있으면 2.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1, 아닌 분들은 2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뭐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흉년이 들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풍년이 들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결국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흉년이면은 공급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풍년이면은 공급이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란 건 뭘 의미하느냐? 즉, 이렇게 흉년일 때 농부는 여기서 농부가 돈을 잃을까요? 아니면은 도매상이 돈을 잃을까요? 자, 흉년일 때, 이미 선도 거래를 통해서 농부와 코스트코는요, 10월 15일 날 100불에 한 단당 100불에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흉년이었습니다. 2017년이 흉년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농부가 돈을 잃게 됩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도매상이 돈을 잃게 됩니까? 자,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치킨 쏘겠습니다. 자, 머리 잘 굴려보세요. 지금 50%입니다. 빨리빨리 외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흉년이었을 때 도매상은 돈을 이익을 취하고요. 농부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맞추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김준영님이 가장 먼저 맞추신 것 같아요. 김준영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 매니저한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농부가 손해를 보게 되죠. 농부가. 자, 왜? 흉년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10월 15일 날 100불이 아니라 이게 한 단에 150불에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130불, 150불에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100불에 한 단에 100불씩의 거래하기로 예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130불에 팔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전부 코스트코한테 100불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풍년이었다고 칩시다. 풍년이었을 때는 누가 손해를 볼까요? 자, 누가 손해를 볼까요? 풍년이었을 때 누가? 도매상, 코스트코가. 코스트코가 손해를 보죠. 왜? 풍년이었을 때는 가격이 너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10월 15일에 100불에 한 단에 100불씩 사기로 했는데 이게 막상 10월 15일이 되니까 80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100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0불에 주고 사야 되잖아, 이 농부한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80불, 시장 가격은 80불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100불, 이렇게 해서 20불의 차이가, 한 단당 20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게 뭐 한 단이라고 해봤자만 2만원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도매상과 농부가 그렇게 이렇게 한 단, 두 단 이렇게 주고받을까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옆집 아무개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단, 두 단 이렇게 거래를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을 걷어들이겠죠. 코스트코 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쳤을 때 이 한 단에 2만원의 차이는 어마어마악지한
정말 차액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자, 오히려 이 차액을 통해서, 이 차액으로 인해서 기업 자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그렇죠? 큰 돈입니다. 큰 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물 거래. 즉, 선물 거래를 통한 해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해칭. 자, 해칭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칭의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칭의 조건이 뭐가 있었나요? 아까 바로 현물 거래와 파생 상품, 즉 선물 거래가 필요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현물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은 선도 거래에서 이제 선물 거래로 넘어오세요. 자,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왜 생겨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흉년이었을 때 왜 이래? 흉년이었을 때는 누가 손해를 본다 그랬죠? 코스트코가, 농부가 손해를 본다 그랬죠? 그럼 농부가 할 수 있는 해칭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여기 봤잖아요. 옥수수 있네요.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 선물 거래 있잖아요. 자, 선물이란 건 뭘 의미합니까? 미래에 있는 값어치를 미리 지금 돈을 주고서 미래의 가격치를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의 미래의 가격을 결정짓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농부가 할 수 있는 해칭은요, 내가 공급을 100불에 할 거니까 100불보다 아래로 갔을 경우에는 내가 손해, 100불보다 위로 갈 때는 내가 수익 아닙니까? 즉, 내가 언제 100불의 가격을 뭐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겠죠. 매도.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자, 해칭이라는 것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을 때 농부가 손해가 봅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 때는요, 100불이었던 가격이 100불에 판매 10월 15일날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자, 농부는 어떻게 해칭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냐 하면은요. 잠깐 헷갈렸네요. 자, 농부는 매수를 해야겠죠? 정부는 매수. 옥수수 선물 매수를 하면 됩니다. 즉, 옥수수 선물 우리가 얘가 100불에 판매하기로 했으니까 100불에 매수를 사는 거예요. 100불에 매수.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이걸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100불에 판매하기로 했었는데요. 100불에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가격이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밑에가 공급이고요. 위에가 수요입니다. 자, 위에가 가격입니다. 이게 가격이고, 이게 공급이라고 칩시다.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가격은 줄어들게 돼요. 즉, 손해를 보게 되죠. 손해. 제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공급이 늘어나면은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나는 100불에 판매를 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10월 15일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130불로 올라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만큼의 농부가 차액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차액을 바로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매수 해칭을 하는 겁니다. 매수 해칭.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불에 대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내가 선물 거래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 매수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매도했을 때는 가격이 내려왔을 때 수익이 나죠. 즉,
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100불이 아니라 시가 거래되는 날짜에 130불에 거래된다 하더라도 난 손해볼 게 없는 게 이미 선물 거래를 통해서 모자란 30불을 보상받기 때문이죠. 선물 거래를 통해서 내가 모자란 30불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해칭을 통해서, 선물 해칭을 통해서. 내가 100불에 판매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130불에 거래해야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해서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략하게 알고 계세요.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차액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차액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해칭을 통해서 반대 거래를 통해서 내가 그 손해를 충당할 수 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년 가격을 보겠습니다. 풍년일 때는 코스트코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냐? 바로 옥수수 선물 매도를 100불에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옥수수 선물을 100불에 매도하는 겁니다. 즉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나는 100불에 코스트코가 10월 15일날 100불에 사도 그 현재 그 판매되는 10월 15일날 판매되는 시가가, 옥수수의 시가가 80불이라 하더라도 이미 가격이 100불에서부터 가격이 내려오면서 내가 선물로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20불이 선물 거래를 통해 모자란 20불을 보상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선물 거래 해칭입니다. 해칭을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선물거래 해칭에 대해서 선도거래, 그리고 선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 손해에 대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선물거래 해칭을 한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이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왜 농부는 매수를 해야 되고 왜 코스트코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게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농부가 선물 매수했습니다. 선물 매수했어요. 근데 그날 흉년이 아니라, 봅시다,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원래대로 본다면은 풍년이었을 때 보면은 농부는, 코스트코는 손해를 보지만 농부는 이익을 취하게 되죠. 왜? 내가 원래 80불에 팔 것을 100불에 팔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거래에서 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는 내가 올라갈 때 수익이지만 내려갈 때는 뭐죠? 손해죠. 가격이 80불로 내려왔어요. 풍년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80불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100불에, 한 단당 100불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못하신다 하더라도 강의 동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만약에 코스트코를 봅시다. 코스트코 입장에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근데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서는 흉년이었을 때 코스트코는 이익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선물 거래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따로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왜죠? 이미 내가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서 그만큼 손해를 발생했죠. 그래서 선물 거래, 현물 거래에서 따로 얻는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거를 가능했겠죠. 즉, 이 해칭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수익도 없고 추가적인 손실도 없습니다. 뭘 의미해요? 그냥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위험, 부담에 대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리스크를 최소화시킨다라는 방법이에요. 리스크 분산이다라고도 의미하죠. 그래서 해칭은요, 하나의 리스크 분산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 감소,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아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외환 선도 거래로 이제 빠르게 넘어갈 것 같은데, 외환 선도 거래 역시 동일합니다. 자, 외환 선도 거래 역시 코스트코와 농부의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과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자 판매 업체인 베스트버이를 한번 볼게요. 베스트버이는 우리나라의 뭐 하이마트 같은 그런 거예요. 하이마트, 미국의 하이마트.
전자상거래 뭐 그런 매체다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과 베스트바이 입장을 두고 볼게요. 삼성은 그 52인치 TV를 베스트바이에게 200불에 2000불에 한 대당 1000불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지금 이제 12월 15일이니까 1월 1일로 할까? 2018년 1월 5일이라고 합시다. 자, 2018년 1월 5일에 1000불의 가격에 1000불에 52인치 UHD TV를 베스트바이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당. 뭐 한 대가 아니라 진짜 한 10,000대, 뭐 10만 대 이렇게 판매하겠지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게 선도 거래고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뭡니까? 바로 환율이 있겠죠. 환율. 자, 환율이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베스트바이가 손해를 보겠죠. 그쵸? 왜? 내가 원래 1000불로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높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원화로서 이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대당 가격을 1000불에 주고 사기로 했는데 달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베스트바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만약에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달러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제 삼성이 손해를 보죠. 왜? 어쨌든 똑같은 동일한 가격에 1000불에 이거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달러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지금 내가 받는 이 1000불에 대한 달러의 값어치가 예전에 1000불의 가격치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간 외환 선도 거래가 진행됩니다. 동일합니다. 환율, FX 마진, 코를 통해서 해칭을 진행한다. 아까 우리가 그 옥수수와 코스트코와 방식 그대로 달러를 풋 매도 그리고 콜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칭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이런 해칭이라는 것은 아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공정한 거래 그리고 위험 부담이 적은 거래, 그런 거래를 위해서 생겨난 게 바로 해칭이에요. 농부도 코스트코도 그리고 삼성도 베스트바이도 누구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 외환적 아니면은 뭐 이런 계절적인 이런 그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해칭을 투기성으로 이용하는 뭐 이런 일부 기업들은 많아요. 뭐 여러분들도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 많죠.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 많죠. 보시면 뭐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이 한방 심리가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이제 가장 신용이 높고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경제 이제 부분에서의 뭐 경제 신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라는 게 나와요. 비트코인 게트 하이 인 코리아. 뭔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된대요. 35%의 거래량이 다 한국에서 나온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투자 심리. 자, 투기성 해칭이 역시나 존재를 합니다. 자, 원래는 내가 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수익을 금융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방법으로서 이용되어지는 거죠. 자, 아까의 그 농부와 코스트코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농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가 그 농부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를. 그리고 코스트코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수익을 더 벌어보려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풍년이 들 거야. 그래서 가격이 정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농부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를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배팅하는 거죠. 배팅. 똑같습니다. 코스트코도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배팅하는 거죠. 가격이 이번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엄청 흉년이 될 것 같아. 왜? 엄청 흉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야. 근데 나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매수 수익을 내보겠어. 그래서 이렇게 투기성 해칭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니면 매수를 들어가는데 그 가격만큼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물량을 많이 실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투기성 해칭 때문에 사실상 선물 거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자, 가끔 보면은 선물 거래에 좀 말도 안 되는 막 좀 움직임들, 그리고 좀 그 만기에 다가와서 정말 좀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런 투기성 해칭 자본들이 이탈하거나 투기성 해칭 자본들이 스위칭을 할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칭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해칭이 뭡니까? 해칭 결국에 리스크를 현물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반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즉, 뭐가 포인트예요? 반대 매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바로 반대 매매가 핵심 포인트죠. 자, 이 반대 매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해칭을 응용한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그 기축통화 그리고 안전자산 뭐 이거 통화상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달러와 안전자산 그리고 금리 그리고 통화상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달러가 상승했을 때 안전자산 그리고 통화상품은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달러가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과 통화상품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반대 움직임 보인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칭을 통해서 반대 매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반대 매매의 그 아름다움, 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투기성 해칭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반대의 움직임, 상품들 간의 반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칭을 응용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사실 이 모든 해칭이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선물 거래에 응용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지루하지만 저도 지루해요. 사실 재미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나올 이 해외선물의 거래 기술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른 말로는 선물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갭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이 해칭의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였죠?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바로 현물 거래와 파생 상품이 필요하다. 선물 거래가 즉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자, 선도거래라는 건 뭡니까? 양자 간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 이행할 시점과 그리고 가격을 미리 지정하는 일정의 거래 약속입니다. 자, 이 선도거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죠. 그거를 바로 해칭,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 리스크를 제거한다. 여기에 해칭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반대매매. 반대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반대매매를 응용해서 선물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 기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